어쩌면 외계인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2004년에 니미츠라는 핵 항공모함 여러 순양함들 잠수함이 훈련을 할 때 틱택이라고 불리는 UFO가 나타나고 레이더나 뭐 이렇게 잡혔다고 했잖아요. 잡히기 직전에 바닷속에서 엄청난 직경이 40-50m 이상 되는 둥근 포말이 일어나는 것이 목격됐다고 해요. 외계 생명체 존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려면 처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한 100여 년 동안 구축해오고 추구하는 그런 학문은 상당히 물질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과학이에요. 환원론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모든 법칙들을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생물 여러 분야들이 있죠. 일단 우리가 우주나 지구과학, 우주과학, 지구과학, 우주의 생성, 뭐 지구의 탄생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연 활동 이게 다 물리적인 걸로 대강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100년 동안 쭉 진행됐던 건 뭐냐면 화학적인 것이 물리적으로 다 설명이 지금 돼버렸어요. 처음에 화학하고 물리는 전혀 다른 학문이었는데 최근에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화학의 모든 것을 다 양자 현상으로 설명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연금술 하던 거 그것이 지금 와서는 양자역학인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납을 금으로도 만들잖아요. 그건 다 물리적인 토대로 다 이론적인 계산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친한 뭐 물리학자들, 제가 생각하는 또 많은 분야에서는 물리학적 환원론이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물리 이론을 갖고 설명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생명 현상도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환원이 되느냐? 근데 이건 좀 복잡해요. 이제 이걸 갖고 얘기하면 종교학자들 신학자들하고 한바탕 싸워야 돼요. 정신세계, 또 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 차이, 뭐 이런 거를 물리학에서는 다 깡거리 다 무시하죠. 그래서 정신 같은 것도 다 물리로, 그거는 일종의 뭐 화학적인, 뭐 하여간 그 물리적인 걸로 다 이제 설명이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물리학적 환원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생명 현상은 일종의 물리 현상에 좀 약간 다소 복잡한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거는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리 법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인 거지 그걸 범주를 넘어서는 물리 법칙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물리 법칙, 그러니까 모든 걸 물리 법칙으로 설명해야 된다면 현재의 과학,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그거의 상위의 어떤 다른 법칙이 더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왜냐? 생명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지식 갖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 뭐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에 봉착을 해요. 생명 현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규명이 된다고 친다면 우리는 실험실에서 완전히 비생명적인 걸 갖고 생명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불가능하다고 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말해서 뭐 미인이 어쩌니 하면서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전에 말한 완전히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연금술보다도 더 힘든 문제예요. 이미 납을 금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가능해진 세상이지만 생명체가 없는 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은 아직까지는 신의 영역이지 우리의 과학, 우리 물리 수준에서는 그거를 아직은 모른다고 저는 본다고요. 자, 그런데 이 물리를 맹신하는 소위 이제 유물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복잡한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우주의 보편적으로 물리 법칙이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명 현상도 당연히 보편적으로 우주 저편 어디서 당연히 우리 같은 생명체가 우리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뭐 거의 유사한 원리로 법칙에 지배받는 그런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게 마땅하다. 어떻게 이 넓은 우주에 이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리고 물리학적 환원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명체가 이 지구에만 있을 수, 이제 이거 신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지구에만 신이 인간을 만들어줬다. 근데 지구는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땐 진짜 티끌만도 못한 미미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만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누구 말 맞다나 이 우주의 너무 넓은 공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자, 그렇지만 보편적인 물리 법칙을 적용했을 때 과연 다른 데도 생명 현상이 우리에 일어난 것처럼 비슷하게 일어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우주 여행을 해서 거기를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현재 우리 물리 수준으로는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역시 우주의 이 공간을 우리만 독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들 보편적인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뭔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 그럼 어디로 귀결되냐면, 결국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라는 거는 좀 뭔가 2% 부족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2%를 알게 되면 생명의 어떤 비밀까지도 우리가 풀어헤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는 타협을 하는 쪽이에요. 멀지 않은 어느 곳에 외계 생명체는 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외계 생명체도 인간처럼 지능을 갖고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게 한번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진화를 하는 게 일단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게 확실히 일어났거든요. 최근에 인공지능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이제 만들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인공지능이 지들끼리 해서 서로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해요.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안에서 지들이 학습을 해서 처음에 입력해 주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인간이 통제를 이제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나와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생명이라는 현상이 어디서든지 생겨나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서 진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어떤 우주에 정해져 있는 어떤 법칙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왜 지구를 침공하지 않을까요? 인류의 본원적인 미스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UFO 목격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있잖아요. 지구상에 이미 그런 존재들이 출몰한 지는 꽤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하버드 대학교에 천문학과 로브 교수라고 있어요. 하버드대 천문학과의 학과장을 10년씩이나 한, 거기서도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UFO 쪽으로 굉장히 밀고 있어요. UFO는 존재한다 이러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 이 우주의 나이, 은하계 나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지적인 존재들이 이 은하계 안에 오래전부터 이미 식민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역으로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증거일 수도 있다. 외계인들이 씨앗을 뿌리고 다닌다. 생명의 씨앗을. 그래서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있고, 그런 영화들이 또 나오잖아요. 뭐 프로메테우스라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주 고고학적 접근도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 세티 계획이라는 걸 추진하잖아요. 먼 우주에 있는 어떤 생명체와의 그 대화, 그런 존재를 확인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하는데, 그거 말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외계인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 또는 지구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1960년대에 칼 세이건이 했었어요. 그런 자기 책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런 내용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에서 쫓겨났죠. 테뉴 못 받고 코넬 대학을 옮겼는데,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쫓겨난 게 1967년인가 68년인가 그런데 지금 50년 지나서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에 10년 동안 학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UFO는 지구상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지금. 재밌는데. 그리고 사실 칼 세이건이 이제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는 코넬 대학에서는 이제 그 칼 세이건을 엄청 키웠죠. 코스모스라는 책도 나오고 텔레비전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그때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70년대, 80년대 과학을 그렇게 시리즈로 내서 한다는 거를 들 생각을 잘 못했는데 칼 세이건이 주연으로 나와서 해갖고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칼 세이건은 난픽션으로만 학자니까 썼는데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어느 출판사가 당시 돈으로 200만 불, 지금으로 따지면 뭐 훨씬 큰 돈이죠. 그거를 선인세를 주고서 소설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나온 게 컨택트라는 영화예요.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제 그 바탕이 된 소설이 바로 그 칼 세이건의 컨택트인데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그 세티 그것도 버릴 수 없으니까 칼 세이건이 세티를 창시했던 초기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드레이크 교수하고 칼 세이건이 사실상 주축이었거든요. 소설에 세티의 얘기, 그러니까 먼 외계인과의 교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교신돼서 외계인을 찾아가요. 그 외계인이 보내준 그 방식을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웜홀로 이렇게 해서 먼 곳이 굉장히 빨리 다닐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래된 외계인들이 이미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칼 세이건이 이미 젊은 시절에 했던 얘기들이 자기 생각에는 계속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와서 1996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칼 세이건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생각했던 얘기들이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를 비롯해서 이 태양계가 어쩌면 외계인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만한 게 2004년에 니미츠라는 핵 항공모함과 이제 여러 순양함들 잠수함이 이제 입체적인 훈련을 할 때 그 틱택이라고 불리는 그런 UFO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레이더나 뭐 이렇게 잡혔다고 했잖아요. 소나 같은데 그걸 잡히기 직전에 바닷속에서 엄청난 직경이 한 4, 50m 이상 되는 둥근 포말이 일어나는 것이 목격됐다고 해요. 원래 2대 비행기가 갔을 때 처음 목격한 거는 그 UFO가 아니라 바다의 그 포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요 얘기를 매일경제에서 좀 다뤄달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기고할 때 그 상황을 좀 잘못 착각하고 그 UFO에서 나오는 뭔가 어떤 힘에 의해서 바다에 하얀 포말이 일었다는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잘 여기저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UFO가 있고 그게 주변 바다에 영향을 끼쳤으면 UFO는 아까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밑에 그런 형태로 길다랗게 뭐가 생겼을 수 있는데 조종사들이 목격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바다의 그 포말 같은 것이 하얗게 일어나는 거를 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조종사들은 거기에 어떤 비행기나 배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거라고 처음엔 그렇게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 UFO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리포트를 했는데 그 전 단계에 그 있었던 포말을 보면 일단 아까 그 UFO가 바닷속으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어떤 그건 이제 우리가 USO라고 하는데요. 바닷속에도 이미 그런 외계인들의 지구상의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UFO가 바닷속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그 증거를 잡은 거고 그게 미 하원에서 질의가 들어갔는데 커트됐고 이런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더 기다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UFO라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요. UAP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UFO라는 그게 사실 UFO도 미 공군에서 만든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익숙해져서 이제 이게 대중화되는 바람에 UFO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외계인의 우주선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처음에 미 공군에서 이거는 순수한 군사 용어로 이제 처음 만든 거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대중적으로 그렇게 왜곡돼 버리니까 2000년대 접어들어서 미 국방부에서 그런 이제 UFO 다시 지금 이제 상설팀이 생겼어요. AARO라고 거기 하면서 이제 UFO는 더 이상 안 쓰고 UAP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데 UAP는 약간 중립적인 그래서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였어요. 그거는 사실
누가 트집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뭐든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안 된 거죠. 공중에 있는. 근데 그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 상원에서 이제 AARO를 만들면서 그 AARO에서 반드시 어떤 부서가 만들면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그 지정을 하면서 UAP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그래서 에로스페이스 하면 항공우주죠. 거기다가 언더시, 해저 현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물체가 우주에서 대기로 들어와서 바닷속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뭔가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셈이죠. 그거는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UFO를 연구한 지가 거의 한 4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내서 당시 1995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UFO라는 것을 어떤 현상,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내용은 말 그대로 신드롬입니다. 근데 제가 4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이제 최근에 와서 그동안 제가 또 최근의 지식까지를 포함시켜서 정리된 UFO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밝히는 작업을 이제 했고요. 그 결정판이 최근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UFO 펜타곤 세티 이런 책이고요. 이 안에는 초기에 UFO 현상을 접했던 미 공군 또는 미 국방부의 내부 사람들의 고민, 고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 그래서 UFO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거의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을 UFO에 상당히 갈아 넣었다고 보는데, 내밀한 저의 개인적인 판단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일독을 하고 UFO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인류가 직면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단지 이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만약 밝혀지고, 그러니까 지구상의 문명이 아닌 외계에서 다른 문명이 이미 우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인류 역사에서 그 이상 중요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제 책 UFO 펜타곤 세티를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걸 읽은 독자분이라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에 상당한 공감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